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 강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 다 보내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촬영한 것을 이제 구독자 수도 이제 1700명대가 넘어섰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센터에 이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참 조용하네요. 가끔씩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은 우리 송정이하고 나무가 이렇게 막 짖는 소리, 그리고 지금 정화조에 그 산소를 넣어주는 그 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아마 여러분은 안 들리시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그 등급을 내는 절차에 대해서 혹시 보호자님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 진단과 또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대신 노인성 질환이나 아니면 인지기능 저하되신 분들을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하셔야만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이나 또 요양원, 공동가정, 구인시설을 공동가정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은 이제 10인 이상을 요양원이라고 하고요. 요양원은 자기 건물이어야만 되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뭔지 정말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또 제가 주간보호센터장이다 보니까 주간보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65세 대신 우리 부모님 중에, 저도 벌써 60세네요. 빨라요. 중에 치매나 아니면은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거, 그런 증상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에 장애가 있는 부모님 중에 계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저희는 60세 이상 한 분 이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다 최소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공단이 각 지사에 있습니다. 동단위 정도? 아니면 구단위? 이렇게 있겠죠. 우리는 시단위. 저희는 동단위가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시나 군이죠. 구. 그리고 또 군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죠. 시에 이제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등급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신청서가 팩스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공단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하신 후에 이제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와 직접 접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님 한 분의 인적사항과 어르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기입을 하시고요. 전화번호 쓰시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관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원래 14일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공단에서 직원이 이제 뭘 하러 오시냐면은 검사를 하러 옵니다. 신청을 했으니까 인정 검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검사를 하는데 두 가지로 봅니다. 일상생활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리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집을 잊어버리신다거나,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가정 내에서. 그래서 그런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 두 가지로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인지기능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분이 어르신이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는지, 아니면은 자립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르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고 그럴 때 라던가, 화장실은 어떻게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는 또 뭐 이런 것들은 있죠.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는 하겠지만, 성함이 무엇이냐, 오늘이 며칠이냐, 계절이 뭐인 것 같으냐,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뭐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고, 그리고 물건 3가지 이름을 대주죠. 모자, 뭐 볼펜, 뭐 가방, 뭐라던가 안경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어느 정도 지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열심히 외우세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외워. 그러다가 1개 정도 기억하시는 분, 어떤 분은 물으면은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들한테 주로 이제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나세요?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일어나지 라던가, 또 어디 뭐 가셔야 될 화장실 가는데 어떻게 가세요? 나 혼자 잘 가지. 식사는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럼 내가 먹지 라던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는 못 일어나, 그리고 내가 또 화장실도 잘 못 가. 그리고 사실대로만 사실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르신 만약에 분명히 증상이 뭐 인지기능이나 신체에 막 수술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근데 인지기능은 좀 멀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만약에 잘 대답하는 사람은 어쩌면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르신 대답 잘 혹시 못한다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르신은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얼른 대신다거나, 그리고 의외로 정말 굉장히 밝으세요. 주민번호까지도 잘 외우시거든요. 근데 과거 기억에는 잘 대답을 하시지만 이제 단시간 바로 직전 거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 3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의외로 그때 사람이 누군가가 오면은 잘 대답하세요. 그리고 공단은 꼭 오전에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검사하시러 오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 오전에는 정신이 밝거든요. 근데 오후 우리 사람이 그래요. 제가 영업을 했다고 그랬죠. 3시 이후에 가면요 판단력이 흐려요. 그리고 제 얘기 잘 들어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정말 꼭 믿어요. 그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적당히 네네 그냥 알겠어요. 계약서 쓰세요. 계약금 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오후 되면은 표현이 정말 그렇지만 해롱해롱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견서를 주고 갑니다. 의사소견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경과 한 군데를 알고 있고요. 또 내과 한 군데 알고 있고, 또 정형외과 한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도움이 좀 되시긴 할 텐데, 한의원에서 또 필요로 하면 한의원도 한 군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호자님이 안 계시면은 정말 우리 어머니가 등급을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꼭 계셔야 돼요. 그리고 증상을 그때그때마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물론 이제 공단은 어느 정도 어르신에 대한, 이 어르신은 어떤 수술을 하셨고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고 뭐 다 알고 오세요. 사전에 조사를 다 하셔갖고 오니까.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속해진 장기요양보험공단이기 때문에 다 공유가 되니까 알게 돼요. 병원의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대답을 또박또박 잘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 분명히 평소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을 자꾸 잊어버리시고 대화도 깜빡깜빡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오면은 의외로 또 잘 대답을 하세요. 어떤 경우는 옆에서 정말 지켜보면 저희 어머니 할 때요, 저희 어머니 3번 만에 등급 받았어요.
너무 그 폭력적이어가지고요.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막 저보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저리 가라고 그러고, 저 눈 좀 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소리 지르고 막. 근데도 등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입원했던 경력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요, 이 장기 요양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질병이 나왔으면 저희 어떤 어르신 경우 뭐 한 거의 보름 정도 됐을 때 이제 등급을 신청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하셨는데, 사실은 등급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마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이런 장애잖아요. 장애, 인지장애. 이런 경우, 인지장애나 신체장애는요, 한 6개월 이상을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그런 기간을 요하는 그러한 이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등급을, 그 기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65세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뭐 폭력적이거나 뭐 아니면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환시, 환청, 뭐 망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더 좋아요. 저희 어르신 같은 경우 혼자 사시는 분인데, 보호자님이 물론 관심은 쓴다고는 한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오시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하루 종일 어르신이 혼자 계시거나 생활관리사도 전화만 잠깐 하실 뿐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르신을 지켜보니까 뭐 아주 이유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어르신 이제 나오세요 뭐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이 어르신은 아유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요, 제가 분명히 집 전화로 전화 드렸거든요. 지금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 어르신은 미안한 거예요, 늦는 거에 대한. 근데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좀 늦는다는 거를 그럼 덜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라던가 갑자기 뭐 몇 년 전에 뭐 누구한테 돈을 뜯겼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돈을 주러 온댄다. 그래서 내가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 라던가 본인의 물건을 수시로 확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댁에 가보면은 어떤 물건을 이제 보따리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 거죠. 깔끔은 한데 그 이제 보따리를 열어보면 정돈이 안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나 이 공단 직원에게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많이 이제 메모해 놓거나 기록해 놓으면 유리하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나가지만요, 노인 인구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분들 모두가, 보호자님들은 바빠요. 등급을 받아서 오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간보호센터 토탈 서비스. 죄송합니다. 토탈 서비스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님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정보가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